절대 황태 건더기를 버리지 마세요. 드실 때마다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5번째 음식,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데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이것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2배 이상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음식이 뭔지는 오늘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매일 단백질을 챙긴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드셔도 근육으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음식 5가지와 흡수를 2배로 올리는 먹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을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70대인데 어떤 분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시고 어떤 분은 집안에서 혼자 앉아만 계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드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이 60세 이후 왜 갑자기 달라지는지 그 이유. 둘째,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 셋째,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2배가 되는지. 넷째,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다섯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4주 실천 식단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꼭 끝까지 보세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이 2가지 중 어느 쪽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이불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힘드신 편인가요?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올라가시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난간으로 먼저 가시나요? 장을 보실 때 끝까지 거뜬히 다니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딘가 앉고 싶어지시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2번째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대한노인의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근육이 필요한 만큼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이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병원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 들으셨어도 이 문제는 따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걸 모른 채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 없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매년 3%예요. 10년이면 30%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들 수 있는 무게가 10kg라면 10년 후에는 7kg밖에 못 드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왜 위험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이 안 잡혀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일의 80%를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당뇨가 있으시면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 당뇨 관리의 핵심이에요. 이건 병원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둘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근육에서 면역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늦어요. 셋째, 가장 무서운 건 넘어지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서 조금만 발이 걸려도 쿵 하고 넘어지게 돼요. 여제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다시 입원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근육 감소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러지?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려야 해요. 드시고 계신데 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 정확한 이유입니다. 위산이 문제예요.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산이 이걸 잘게 분해해야 해요. 마치 칼이 음식을 자르듯이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칼이 무뎌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분해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흡수율 자체도 낮아져요.
설령 단백질이 분해됐다 해도 근육으로 전달되는 비율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드시는 게 답이 아니에요. 더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66세 주부인데 아침마다 계란 2개를 드셨어요. 건강 챙긴다고 꼬박꼬박 드셨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냐고 하셨어요. 계란 2개의 단백질이 12g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은 55g에서 65g 정도예요. 계란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의 20%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황태와 두부를 추가하신 후 딱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예요. 그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나와요.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대부분 낭비가 됩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입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음식들이에요. 비싼 것도 없고 특별한 요리 실력도 필요 없어요.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아깝게 버려온 음식일 거예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5g 들어있어요. 계란 1개가 6g이니까 황태 100g은 계란 12개의 분량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황태국 끓이면서 건더기는 남기고 국물만 드실 때마다 계란 10개를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 건더기에 단백질이 있고 국물에는 아주 적은 양만 녹아 있거든요. 황태가 이렇게 단백질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동시에 단백질 구조 자체가 잘게 쪼개지는 효과도 있어요. 위산이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명태를 그냥 드실 때보다 황태로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황태에는 단백질 말고 메티오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에요.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하는 공장이죠. 이 공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춥니다. 황태의 메티오닌이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숙취 해소에 황태국이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할머니가 계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시는 날마다 주사만 맞으셨어요. 주사를 맞아도 금세 다시 아프셨고요. 가장 속상하셨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 때 무릎이 아파서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황태국 건더기를 꼭 드시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눈을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2달 후에는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셨고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주변 친구분들한테 비결을 알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똑같은 나이인데 혼자 당당하게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충남에 사시는 69세 남성분인데요. 당뇨가 있으셔서 오랫동안 식단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고기는 기름져서 걱정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태를 보내드렸어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아주 높으니까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담당 선생님도 뭘 바꿨냐고 물어보셨다더군요. 황태 제대로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를 불릴 때 그냥 물이 아니라 쌀뜨물에서 40분 불리세요.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 성분이 더 잘 우러나게 해줍니다. 불린 황태는 손으로 잘게 찢어두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거든요. 무와 다시마 육수에 함께 끓이세요. 무가 황태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계절별로 드시기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황태를 냉국으로 드셔도 좋아요. 황태를 잘게 찢어서 오이, 미역과 함께 차게 드시면 더위에 지친 우리 몸에 딱 좋아요. 겨울에는 황태탕이나 황태 된장국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요. 계절에 맞게 드시면 더 맛있고 오래 지속하기도 쉬워요. 두 번째 음식이 사실 더 놀라우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바로 있는 건데 이렇게 대단한 음식인 줄 모르고 그냥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바로 두부입니다. 단단한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어요. 계란 3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나이에 특히 더 잘 흡수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흡수율을 비교했더니 두부의 흡수율이 같은 양의 고기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위가 약하신 우리 세대에게 두부가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무릎 통증, 골다공증 걱정 있으신 분들 두부는 정말 꼭 드셔야 해요. 무릎이 자꾸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겨울만 되면 관절이 더 아파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소플라본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한테는 두부가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뼈가 빨리 약해지는 시기에 이소플라본이 방패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두부를 매일 드시면 골다공증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중에 이미 두부 드시는 분들 계시죠? 두부 어떤 걸로 드시나요? 순두부로 드시나요? 아니면 단단한 모두부로 드시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순두부 100g에 단백질이 5g이에요. 단단한 모두부 100g에는 15g입니다. 같은 두부인데 3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단단한 모두부로 드세요. 두부를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를 계란과 함께 찌는 두부 계란찜이 좋아요.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서 단백질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두부 된장국이 좋고요. 저녁에는 두부를 구워서 들기름 한 방울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으니까 몸이 차신 분들은 꼭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세 번째는 저도 솔직히 처음 알았을 때 좀 의외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그 작은 콩이에요. 병아리 콩입니다. 이름이 귀엽죠? 그런데 2021년 WHO 영양보고서에서 식물성 단백질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식품이에요. 삶은 병아리콩 100g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정말 풍부해서 한 컵에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혈당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해요. 혹시 식사 후에 졸음이 무섭게 쏟아지시는 분 계시죠?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너무 피곤해지시는 분들이요. 그게 혈당이 갑자기 올랐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줘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내려가니까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병아리콩을 12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가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가셔도 힘드신 분들이요.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속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세요. 병아리콩 한 번 준비하면 한 달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트에서 1kg 사세요. 반나절 물에 불리고 압력솥에 삶으세요. 삶은 후에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밥 지으실 때 한 줌 넣으시면 되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첫 주에는 하루 한 큰술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병아리콩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삶은 병아리콩을 믹서에 갈아서 참깨와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고소한 소스가 되는데 야채나 빵에 찍어 드셔도 되고 밥에 올려 드셔도 맛있어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이시면 단백질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이미 냉동해 두셨으니까 꺼내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기억하시죠? 잠깐 복습하면 황태는 계란 12개 분량, 두부 한 모는 계란 3개 분량, 병아리콩 한 컵은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입니다. 이 3가지만 드셔도 단백질이 확 달라져요. 이제 4번째인데 이건 우리가 매일 쓰는 건데 이런 보물인 줄 몰랐을 거예요. 들깨입니다. 나물 무칠 때 넣는 그 들깨예요. 들깨 한 큰술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들깨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이 연어 2조각과 맞먹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생선 비리다고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들깨로 대신하실 수 있어요. 혈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예요. 계속 쌓이면 결국 수도관이 막히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들깨의 오메가3가 이 물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주치의 선생님께 들깨 드셔도 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뇌 건강에도 중요해요.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이게 충분해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생선을 자주 드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고등어나 삼치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 비린내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들깨가 그 대안이 돼요. 들기름 한 큰술을 나물에 뿌리거나 죽에 넣는 것만으로도 하루 오메가3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들깨는 열에 약하니까 볶음에 넣으시기보다는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게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들깨 활용 가장 쉬운 방법은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믹서에 한번 갈아서 밀폐 용기에 넣어주세요. 나물 무칠 때마다 2큰술씩 넣으시면 됩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어디든 잘 어울려요. 손주들도 고소하다고 더 잘 먹는다는 분들 많으세요. 밥에 뿌려 드셔도 되고 죽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과하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볶은 들깨는 한 달 이내에 드시고 쓴맛이 난다면 이미 상한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이것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근육량이 2배 이상 유지됐다고 한 그 음식 궁금하셨죠? 알려드릴게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인데 단백질이라고요? 네, 있습니다. 시금치 3컵에 단백질 90g, 버섯 100g에 3g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5번째에 들어가느냐고요? 칼로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금치 3컵이 고작 20칼로리예요. 버섯 100g도 20칼로리예요. 살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단백질이 쌓이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에서 시금치와 버섯을 꾸준히 드신 그룹이 근육량이 유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2가지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단백질이 근육섬유로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잘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마다 정강이에 쥐가 나요. 우리 중에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그게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시금치와 버섯이 이 문제를 도와줍니다. 버섯도 종류마다 효과가 조금 달라요.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버섯 중에 가장 높아요.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특히 좋고요. 어떤 버섯이든 꾸준히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 선택하세요.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전북에 사시는 75세 할아버지인데요.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실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셨어요. 제가 표고버섯을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권해드렸어요. 말린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두면 보관도 쉽고 국물에 넣거나 나물에 뿌려 드시기도 편하거든요. 그 겨울에는 처음으로 입원을 안 하셨다고 가족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면역력이라는 게 이렇게 음식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드실 때 팁이 있어요.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치시면 떫은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마늘 넣고 무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가루까지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버섯은 씻지 마시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세요. 씻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볶았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5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이에요. 우리 부엌과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죠. 특별한 거 없어요. 비싼 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중에 가장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예요. 그 이상은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침이 특히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아침에 단백질을 받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아침에 걸으시거나 가볍게 드시던 분들 이제부터 바꿔보세요. 황태국 건더기를 드시거나 두부 계란찜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가 되는 조합이에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현미, 통밀, 달걀 노른자가 대표적이에요. 이것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발효식품도 중요해요.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식탁에 이미 답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지방도 도움이 돼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이 지용성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이것들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첫째, 커피와 녹차예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리셨다가 드세요. 둘째,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드실 때는 단백질 식사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셋째, 너무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자주 드시지 마세요. 운동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20분 가볍게 걸어보세요.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확 높아집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도 꼭 챙기세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에 1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수면도 단백질 흡수에 영향을 줘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것도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드시는 음식들이 잠도 잘 자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들깨의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수면의 질이 높아져요. 자, 이제 구체적인 4주 실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조금씩 바꾸는 게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20분에서 30분 후에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해지세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소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황태국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침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바꿔줍니다. 일주일 차는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아침 황태국 건더기를 끝까지 드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물만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건더기까지 꼭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침 단백질이 2배로 늘어납니다. 2주일 차는 두 번째 변화를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단단한 모두부 반찬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두부 조림이든 두부 구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순두부 말고 단단한 모두부로요. 3주일 차는 병아리 콩을 준비하세요. 주말에 한 번에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밥 지을 때마다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준비만 해두면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4주일 차는 들깨가루를 만들어 두세요. 볶은 들깨를 갈아서 냉장고에 두고 나물 무치실 때마다 넣으세요. 그리고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리세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한 달을 이렇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는 게 덜 힘들어지고 피로가 빨리 풀리기 시작해요. 2달째부터는 주변에서 달라지셨다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더 기운 있어 보이세요. 하는 말들이요.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말도 듣게 되실 거예요. 3달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황태국 건더기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입니다. 둘째, 두부는 순두부 말고 단단한 모두부로 드세요. 단백질이 3배 차이 납니다. 셋째, 병아리 콩을 주말에 한 번 삶아서 냉동해 두고 밥에 넣어 드세요. 혈당도 잡히고 장도 좋아집니다.
넷째, 들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고 나물에 넣어 드세요. 혈관 청소와 뇌 건강에 동시에 좋아요. 다섯째, 시금치와 버섯을 마음껏 드세요. 칼로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이고 마그네슘이 다른 단백질 음식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낭비예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을 오래 뒤로 밀어두셨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은 언제나 나중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차례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대는 훨씬 어려운 일들도 다 해내셨잖아요. 보릿고개를 견디셨고 자식들 다 키워내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황태국 건더기 챙겨 드시는 것쯤이야 거뜬하시죠? 처음 한 달이 가장 중요해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황태 건더기 하나 더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드시면서 한 가지를 꼭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오늘 몸이 가볍다, 무릎이 덜 아프다, 계단이 조금 쉬웠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 두시면 한 달 후에 비교해 보실 때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보여주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건강 챙기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같은 분들이 이 정보를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5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며느리, 사위, 아들, 딸한테 이 영상 보여주시면 같이 챙겨줄 거예요. 우리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니까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